어제 청와대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이어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경제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볼 텐데요. 잠시 지금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노조 반대에 부딪혀 첫 출근도 못했는데요. 공식적인 업무는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오정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아침에 윤종원 행장 출근길 현장에 다녀왔었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신임 행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정권과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은행이라는 것이 아니 지금 뭐 우려하시는 부분을 선생님께서는 예, 보니까 노조가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하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기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3차례 연속 내부 출신 가운데서 행장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이번 윤 행장 임명으로 내부 출신 행장 관행이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행 행장을 계속 배출해 오다가 느닷없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낙하산 인사를 기업은행 행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투쟁으로 바로잡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조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 윤종원 행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윤 행장은 지난 1983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 들어갔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경제 분야에서 요직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노조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입니다. 노조의 어떤 책임자하고 만나서 그 본인의 어떤 경영 구상이라든지 IBK가 지향하는 어떤 비전과 본인의 어떤 경영 정책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 한 노조의 그 이제 강경 투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윤 행장이 오늘 출근은 못했지만 공식 업무는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노조와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윤 행장은 오늘 오후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기업은행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행장은 다음 주 월요일 출근을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특히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총파업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공사비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가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윤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이 강남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잦은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하면 일군 건설사들의 입찰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초구 신반포 21차 시공사 입찰이 있었는데 명함을 내민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설명회에는 일군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했는데 정작 본게임에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를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550만 원 수준인데요. 이 건설사들은 최소 650만 원에서 700만 원은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맞서다 보니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런 갈등으로 아예 계약이 깨진 경우도 있다고요? 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계약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양측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했는데요. 대우건설은 500억 원, 조합은 200억 원 증액을 제시했습니다. 즉 대우건설은 3.3제곱미터당 499만 원 수준의 공사비를, 조합은 3.3제곱미터당 449만 원의 공사비를 주장한 건데요. 신반포 15차와 마주보고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4년 전 계약 당시 공사비가 평당 576만 원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결국 조합 측은 대우건설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 찾기에 나섰고, 대우건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조합이 공사비를 낮추려는 속사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사비 갈등의 배경이 뭔가요? 네, 일단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이 1인당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줄이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조합이 이렇게 낮은 공사비를 요구하며 갑질을 하더라도 사실 강남 재건축 사업은 상징성이 있고 사업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과거부터 시공사들이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강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력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상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굳이 낮은 공사비를 받으면서까지 뛰어들지 않으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재건축 시장의 판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주최 신년 인사회에 이어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정관계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지금 행사가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이곳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착착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서 경제계와 정관계 인사 1,3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주요 기업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그리고 권영수 주 LG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민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62년 시작된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주요 기업과 정부 관료,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도 자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 이전까지 대통령의 불참은 딱 3번뿐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여전히 경제계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재계 신년 인사회는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창구로 활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청와대 주최 행사에서도 재계에서 기대했던 실질적인 규제 완화 등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오늘 행사는 조금 뒤인 6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음 주에 개막합니다. 올해도 최첨단 전자정보통신 기술들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현지를 취재할 김동 기자와 함께 이번 CES의 특징과 관전 포인트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지난해에도 이 CES 취재를 다녀왔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떤 게 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요? 올해는 일단 CES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데요. 155개 나라에서 4,500개 기업들이 참가해서 첨단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에 따르면 올해 CES에서 주목할 기술은
로봇과 플라잉카 등 5가지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로봇인데요. 네. 최근 CES에서는 산업 현장의 로봇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혈압 등을 건강을 챙겨주는 로봇과 요리를 돕는 로봇 등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욱 향상되고 진화한 로봇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도 레스토랑에서 접객과 주문, 음식 조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미국 시애틀의 피크닉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피자 로봇도 전시가 됐는데요. 예. 이 피자 로봇은 12인치 피자를 1시간에 300판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이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반려로봇 강아지와 요리하는 로봇, 재활을 돕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네, 좀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네. 단연 이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미국 연구개발 조직이 준비해온 인공지능 프로젝트 네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네온을 공개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인공 휴먼 프로젝트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인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인공 휴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사람 형태로 구현해서 이제 이용자와 소통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삼성전자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와도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CES 하면 가전제품들이 주인공이었는데 최근에는 미래차의 격전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시 운송수단, 도심 항공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서 지난해 9월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사업부를 신설했는데요. 나사 출신 신재원 박사를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물을 처음으로 전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우버와 GE, 벨 등 다양한 업체들이 플라잉카와 관련된 미래 이동 수단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테두리가 없는 TV를 첫 공개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CES에서 롤러볼 TV를 공개해서 전 세계를 감탄하게 만든 LG전자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 다운 TV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CES 관련 소식은 다음 주 현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